오늘은 이제 유아인 씨에 대한 소식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지금 마약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지난 이제 7월 24일에 유아인 씨 재판 마무리가 됐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유아인에 대해서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죠. 재판받는 내용은 이미 아시다시피 약 2년에 걸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거죠. 보통 이제 프로포폴은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는데 그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업무상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이제 상습 투약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 받았다. 그리고 대마를 흡연했다. 요런 이제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4년 정도가 이제 구형이 됐는데, 통상 이제 검찰의 구형에 한 절반 정도의 선고형이 나오는 게 통상의 관례였죠. 마약 사건의 양형 기준을 보면 프로포폴 경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라목에 해당되거든요. 비교적 그래도 필로폰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향정 라목을 투약한 경우에 대법원 양형 기준상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중 요소, 감경 요소 여러 가지를 대입해서 최종 이제 가중으로 갈지 기본으로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일단 유리하고 불리한 그런 요소들이 혼재돼 있죠. 사회적 유대관계가 사실 분명하고 대중들에게 자기의 어떤 마약 범행이 알려진 상황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유리한 점은 마약 관련해서 아마 범죄 전력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유리한 요소고, 불리한 건 아무래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게 불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어떠냐? 저는 일단은 이 제일 큰 덩어리의 범죄 사실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인데, 이게 제가 생각에는 투약자보다는 의사의 어떤 그런 책임이 좀 더 있는 그런 범죄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이제 투약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다른 어떤 마약 범죄보다는 다소 이제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상습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 선고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예상하고요. 구체적 형은 4년이 구형됐기 때문에 저는 1년 6월에서 징역 2년이 일단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한 3년 정도 붙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죠. 지금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고 선고를 앞둔 이 시점에 유아인 씨가 유사강간 혐의로 피소당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그 고소인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유아인 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했죠. 근데 고소 단계에서 사실 고소인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전혀 수사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일단은 수사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아인 씨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범행을 이제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거든요. 동성 간의 추행을 이렇게 실무상 사건으로 많이 접하다 보면 크게 이제 유형화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성적 취향을 오해한 경우에 이렇게 고소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 지역의 어떤 특정한 찜질방에는 남자들이 서로 이제 연애를 하는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런 찜질방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로 손님으로 이제 단순히 방문을 했다가 수면실에서 잠을 잔 거죠.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찜질방에 오면 연애나 스킨십에 의사가 있다라고 보고 그 사람이 자고 있는 사이에 이제 성기를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내가 오해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이제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걸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유형은 사실 아예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죠. 고소인 진술만으로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잠을 자고 있을 때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할 것이고, 단순히 이제 추측에 의한 고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지금 마약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약 사건 재판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자료를 내지 않는 이상 판사가 그걸 재판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고소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일단 마약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